분은요, 처음 오시는 분입니다. 이 선생님은 오신 적이 없는데요. 사서교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장충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독서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국어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실제로 장충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국어 수업이랑 네. 도서관 관리를 네. 같이 한다고 네.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도서관에서 네. 사서교사가 하는 일에다가 네. 저는 이제 국어 정규 수업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선생님께서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 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시간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명심보감을 너무 익히고 싶으시다. 저한테 작년에 제안을 하셔서 명심보감을 익히고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 명심보감 필사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에서 외국 그 고전 읽기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외국 고전 필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선정한 10개의 외국 고전을 아이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발췌한 문장들을 아이들이 필사도 하고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분위기를 잘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선택 과목 같은 건 아닌 거고 국어 시간에 하는 거죠? 네, 국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나 혹은 제약이나 이런 건 없나요? 많이 있죠. 네, 고전 읽기 같은 경우는 네. 시험 문제를 내는 과목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있는데 아이들 이제 고전을 실제로 읽히는 수업 시간이고 수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좀 덜한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불만이 엄청났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일주일에 제가 이제 1시간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네.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도 고전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 미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 아이들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납득을 해야 돼.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맞아 이렇게 좀 튀었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고전 필사 수업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그런데 매년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매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단 있게 딱 밀어붙여 네,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이제 교육 활동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도서 집필이나 아니면 출간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사서교사로서 교육 활동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이 많은 이유 혹은 계기가 또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있다기보다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할 때 쟤는 왜 저러지? 그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걸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욕을 할 때 쟤는 왜 욕을 하지? 욕을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욕의 뜻을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책을 안 읽지? 좀 쉬운 책을 추천해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들이 되게 관찰로 계속 이어지고 그 관찰이 기록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양한 지필로 이어진 길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건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있는 그런 순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자연스럽게 집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관찰은 당연히 다들 하시고 네. 네. 거기서 이제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한 단계 좀 더 어려운 가야 하는 작업을 잡는 힘이 것 드니까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모아서 집필한다는 것 자체도 네. 쉽진 않아서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관찰하고 기록하셨던 것들이 네. 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좀 그런 성향이셨는지. 아니, 저는 막 그렇게 글을 쓰던 그런 문학소녀 이런 쪽은 아니에요? 쪽은 아니었어요. 어떤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개구시고 중고등학교 때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파워 2에 뭐 이런 학생이었어요. 앞에 나서는 것도 네. 좋아하고 그런데 좀 문학 소년이랑 약간 거리가 멀었는데 대신 도서관을 매일 갔어요. 왜요?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가신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동네 도서관. 네. 도서관에 가서 아. 떡볶이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옥상에서 수다도 떨고 같이 밥 먹고 와서 잠도 자고 네. 뭐 아, 이런 식의 네네네.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굉장히 친근한 공간이었어요. 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가면 있는 게 항상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익숙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책을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책의 물성도 좋아하고 네네. 그런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제가 나중에도 사서교사가 되어서 이 환경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때의 기억도 많이 만족감. 떠오르고 네, 만족도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도 자연스러웠던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원래 문헌정보학과를 네. 나왔어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가 교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아. 제가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는 거라고. 그런 네. 사서의 역할을 네. 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책으로 연결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육 이수도 하시고. 네, 이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국어도 같이 네네. 전공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의 소통도 네. 되게 활발하게 잘 하고 네. 있거든요. 아직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아이들이랑 실제로 선생님과 사이가 되게 좋고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그 고등학교 때 좀 우상이나 팬처럼 따르는 선생님이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지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단호면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어려워하지만 제가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친구 같진 않지만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것들을 책과 연결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엄청 친구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네.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럼 내면에 이제 존경심을 담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저는 약간의 확신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 초반에 해주신 것처럼 가장 반응이 좀 좋았던 독서 활동이 외국 고전 필사 네. 활동인가요? 네네. 외국 고전 필사는 사실 처음에 아이들한테는 너무 반발이 컸던 거라서 제가 네. 좀 애정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고전을 너무너무 읽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고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나는 못 읽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너무 벗기고 싶었고 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고전 필사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쓰면서 아이들이 그럼 따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보고 싶은 거 나중에 졸업하면 꼭 읽어보고 싶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책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쉽고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고전 필사를 들었을 때는 그냥 제 필사만 떠올렸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이 되게 의미 있고 재밌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필사가 아닌 다른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팁들이. 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발췌한 그런 이 작품의 아주 중심이 되는 문장들을 칠판에다가 이제 다 띄워놓고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이제 베껴 쓰는 이유는 애들이 이제 그런 베껴 쓰라면 뭐 아이패드 쓰면 안 돼요? 뭐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건 손으로 써요. 연필. 머리가 좋아진다. 손으로 써요. 내가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하는데, 그리고 애들이 이제 베껴 쓰는 거에 대한 또 거부감이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건 또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냥 시간이 뭐, 들고 뭐 그냥 한글 따라 쓴. 근데 네. 그 장면을 쓰고 저는 그 장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라고 얘기해요. 아. 근데 제가 그걸 발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진로랑 연계해서 질문을 만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스트라는 작품을 읽고 페스트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의학과를 지원한다면 이 작품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를 내 직업 역량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발견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따분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된 게 그 진로 연계 독서, 진로 연계 질문들을 만들면서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특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발견하면서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뭐 면접 같은 면접, 데서 네. 저는 그런 면접을 데서도 생각했는데.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사실 고전이라고 했을 때 달고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입시랑 확 연결을 딱 지어버리니까 뭔가 아이들도 꼼짝 못하고 네, 뭐. 빨리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연결을 해야 네. 아이들한테 이제 좀 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저는 입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현실, 현재, 현재. 현재의 나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그러면 애들 좋아하겠다 네.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진로 말고도 달고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삶의 어떤 그 가치관, 중심과 관련한 그런 질문도 뽑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도 하시나요? 삶의 가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반 고전 아니고서요? 고전 안에서 그 고전. 장면 안에서 뭔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네. 이제 그냥 진로 이런 쪽에 초점 맞춘 게 아니고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철학과 네. 관련해서 또 네. 교육 활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네. 사실 이게 이런 진로랑 관련한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사가 꿈인데 네. 제가 어떤 고전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요리사라는 직업을 어떤 고전에서 어떤 진로 연계 그러게요. 질문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라따뚜이만 생각나요. 라따뚜이가 고전이 되어버렸군요. 어떤 학생은 곤충학자가 꿈인데 저한테 선생님 그럼 변신을 읽으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학생들한테는 직업 연계가 아니라 자기 삶과 인생, 연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요리사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노인과 바다란 책을 읽어봤냐. 노인이 가서 계속 바다에 가서 청새치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다. 너가 요리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요리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한테 이런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역시나 그 책에서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네. 삶의 가치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네. 그걸로 또 지금 현재의 삶을 또 꾸려가시는 그렇죠. 게 맞으신 거죠? 저는 이제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노인과 바다도 굉장히 네. 좋아하고 제가 그 도전에 저는 이제 결과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의 중요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제 포기를 많이 해요 중간에. 미리, 네.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과 바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그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네네.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읽히고 싶은 거예요. 좋죠. 네, 그 아이들이 그 독일의 교육 제도에서 되게 뛰어난 한스라는 아이가 자기의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경쟁, 또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사회가 원하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스스로 자기가 이제 사라져가는 네. 모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목표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 아시죠? 네. 그거랑도 네. 제가 연결해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거든요. 그 작품하고 얘네가 지금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냐? 근데 안 읽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올라가고 있을까? 저기 올라가려면 지금 밑에 있는 애벌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밟아야겠죠. 떨어뜨리고 너가 원하는 삶이 저 위에 있을까? 친구들을 짓밟고 경쟁하고 결국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너의 목표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해주면서 수레바퀴 아래서랑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또 제가 교사로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성적이나 어떤 그런 걸로 아이들 판단하지 말고 네. 잠재력이나 좀 늦은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달란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채찍질을 하게 하는 그런 고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뭐 헤르만 헤세 작품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냥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선생님만의 어떤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 철학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고등학생들 이제 뭔가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한번 메시지로 전달을 한다면 저는 우선 학생들한테는 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런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모든 걸 결정짓지 말고 지금의 그 과정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책도 많이 읽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은 사실 학생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너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걱정이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보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좀 믿음?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드리는 해답은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때까지. 네. 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읽어주는 그런 순간의 감정을 아이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느끼고 그 애들이 여행 갔을 때 여행지가 좋은 이유가 그때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런 좋은 감정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랑 엄마랑 어떤 똑같은 공감을 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거라는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읽어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뿌듯하네요.